자, 그러면 제가 이제 리액트를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금 재로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렌더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JSP 해보신 분들 이제 계실 거예요. 일단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바 세상이라 하거든요. 요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JSP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안쪽은 자바 세상이라 해가지고 자바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자, 저는 int a는 10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JSP에서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코드를 쓰게 됩니다. 나이는 %a 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JSP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코드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JSP에서는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요? 변수에다가 우리가 10을 넣고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뭘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이런 결과로 변하는 거죠. 나이는 다시 나이는 10입니다. 10살을 할까?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이 치환이 됩니다. 여기로 알아서 요 공간으로 10이 치환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특정 버튼을 단다 해볼게요. 버튼을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여기다가 나이 증가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JSP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SP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행을 하면 완성된 ASML을 톰캣이 누구한테 주냐면 브라우저한테 보냅니다. 톰캣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녀석은 11살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JSP를 안 배웠더라도 그냥 과정만 들으세요. 자,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JSP 동작 방식이 톰캣에 요청을 합니다. 톰캣은 쉽게 말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톰캣이 뭘 실행하냐면 JSP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뭐 한다? ASML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톰캣이 결과를 이제 ASML을 받아서 브라우저한테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받은 ASML을 렌더링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브라우저가 톰캣에 요청을 해요. 그러면 톰캣이 뭘 한다고요? JSP를 실행해서 뭐 한다고요? 결과 ASML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톰캣이 결과를 뭐 한다고요? ASML을 뭐 해요? 브라우저한테 전송을 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받은 ASML을 뭐 한다? 렌더링 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이클. 그런데 여러분이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 JSP 방식으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브라우저 톰캣이 뭐다? 다시 요청을 때려야 돼, 다시. 그러면 톰캣이 이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A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 바퀴가 이제 여러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중에는 바퀴 4개가 있다 해볼게요. 1번 바퀴가 있고 2번 바퀴, 3번 바퀴, 4번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바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자동차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 1번 자동차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색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바퀴라 할까요? 그 바퀴. 그럼 1번 바퀴가 마음에 안 들면 얘만 교체를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익숙한, 여러분들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백엔드 세상에서는 뭔가 내용을 바꿀 때 어떻게 한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에서 이제 보통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수강 신청 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대학교 원서 넣을 때 어떤 게시판을 계속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게시판에 새로운 내용이 안 올라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F4키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F4키를 누른다는 건 뭐냐면 기존 녀석을 버리고 새로운 녀석을 새롭게 다시 다운로드 받습니다. ASML 문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5를 누른다는 게 그냥 단순 새로 고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ASML 문서를 새롭게 다시 다운받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걸 10을 11살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접근을 해서 이것만 11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JSP는 왜 여태까지 이걸 다시 요청해서 받았을까요? 단순해요. 그냥 그게 편하기 때문에. 다시 요청해서 받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자 보세요. 자 자동차 구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구매하기는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뭐 이걸로 할게요. 바퀴는 이걸로 할게요.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값싼 수리소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좀 더 저렴하거나 잘하는 수리소가 있는지 계속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퀴는 어떤 규격에 맞는 바퀴인지를 여러분들이 규격조차도 다 알아봐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건 쉬워요. 자 그런데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IT 쪽에서 유명한 진리예요. 뭔가를 실제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기존 거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사실 쉬워요. 근데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를 유지보수한다거나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치려면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려는 부품 자체를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백엔드에서 뷰를 고치는 방법은 뭐다? 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새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리액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제 뷰를 고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서 jQuery라는 걸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하나를 만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의 나이는 10살입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버튼 나이 증가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리액트 전에는 어떻게 썼냐? 참고로 jQuery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좀 더 쓰기 편하게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버튼이라는 걸 이게 버튼이라는 태그를 검색한다라는 거고요. 자, 클릭했을 때 내가 요 함수를 실행시키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가 실행이 된다. 콘솔 로그 해가지고 클릭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클릭됨이 실행이 되나? 자, 실행이 되죠? 나이 증가에 누르니까 클릭됨. 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jQuery라서 그냥 콘솔 창에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면 돼요? 나이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초반 나이 그냥 10살이라 해볼게요. 10살.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리액트보다 불편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나이를 HTML 상에서 어떻게 전달을 하죠? 여러분들 리액트는 단순히 그냥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 그냥 age 썼잖아요. 그죠? 리액트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자, 스판이라 할게요. 스판이라는 엘리먼트를 하나 쓰고요. 엘리먼트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텍스트 에이지 하게 되면 여기에 10이라는 게 꼽혀요. 보이죠? 10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age는 age 플러스 1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70이라 쓰면 70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텍스트를 그냥 심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 바꾸는 로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 나이 증가 눌러볼게요. 자, 지금 나이 증가하면 지금 이 함수가 지금 실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다? 제가 변수의 값이 바뀐 건 맞지만 이 변수 값이 변경된 게 여기에 반영될 거라고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스판 텍스트 ag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보이죠?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좀 부여를 할게요. age 1 스판이라는 게 좀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줄게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이 증가가 되지만 나이가 또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된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age 2 그 다음에 age 3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쵸?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공간이 총 몇 개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age만 딱 썼다 해가지고 값이 여기에 착착착 들어갈 거라 생각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줘야겠어요? 여기도 age 1, 2, 3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나이를 만들었으면 전달이라는 걸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달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보이죠? 10살, 10살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나이를 만들었으면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 증가 누르면 어디가 바뀌어요? 다 바뀌죠. 그죠?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디만 바뀌어요? 여기밖에 안 바뀌잖아요. 나이 증가 누르면 여기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이 바뀔 때마다 이걸 또 매번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여태까지 리액트가 없었을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리액트를 흉내내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자, 리액트에서는 동일하게 이 코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jQuery로 리액트를 흉내내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리액트에서는 사실 요 세 개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둘게요. 일단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새 실행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나이 증가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액트인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아예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을 11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F5키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5키를 누른다는 게 뭐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싹 다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10인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딱 이제 새 실행 눌렀을 때 싹 다 실행해보니까 나이가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1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가 더 합리적인가?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겠죠? 누가 더 합리적인가?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부품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하는 행동 어떻게 하죠? 보통 어떻게 해요? 자, A 방법 기존 차를 버리고 다시 구매한다. 그 다음에 구매할 때는 뭐예요? 자, 구매할 때 해당 옵션을 자기에 맞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보통 돈이 엄청 많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그냥 기존차 버리고 다시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 하면. 그죠? B방법은 뭐예요? 기존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 여태까지 백엔드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들어갈까요? 자, 네이버로 들어갔어요.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볼까요? 뭐 지식인이라 할게요. 지식인.
뭐 지식인이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지식인 눌렀어요. 그러면 지식인도 뭐 답변하기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답변하기 같은 경우는 이런 메뉴 부분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얘를 눌러도 이걸 다시 하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화면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건 왜 그렇다? 자, 가끔 보면 이 메뉴를 클릭을 해도 특정 메뉴를 클릭해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요 특정 부분만 변경되는 앱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혹은 웹 중에서도 이제 싱글 이제 패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제 SPA라고 불리는 앱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재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거리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요 A라는 방식, 얘는 사실 미친 사람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버리고 사는 거 분명 이게 더 쉬운 방법은 맞겠죠. 그러니까 부품 교체하려면 사실 귀찮잖아요.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사실 편하긴 해요. 그런데 자, 개발에서는 이게 편한 방법이에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상황이었는데, 자, 리액트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개발은 어떤 방식이 편하다고요? 개발은 A 방식이 편합니다. 그런데 속도 면에서는 뭐가 편하다고요? 얘가 편합니다. 속도 면에서는. 그런데 리액트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JSP 배우신 분들이라면 JSP 짜듯이 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엔드 지식으로 짜도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상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방식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